안녕하세요. 기능제어의 결정체 남스어프로치 동탄 바로본싱의학과 남준호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추염자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영상이 있긴 했는데 새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이제 저 허리 삐끗했어요.거든요. 결국에는 요추염자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은 뭐냐면 다친 거예요. 외상인데 우리가 다치는 게 뭐 낙상도 있고요.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다치냐면 기침하다 다쳐요. 애취하다가 다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탔을 때는 과속 방지턱 있거든요. 넘어가다가도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다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정말 미세한 충격에도 다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리냐면, 똑같은 자동차에 조수석과 운전석에 타고 있어요. 누가 뒤에서 정말 정확하게 뒤를 쾅 부딪혔어요. 근데 운전석에 탔었던 분은 괜찮아요, 상태가. 근데 조수석에 탔었던 분들은 뭐 그분은 엄청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냐면 몸 상태거든요. 외상을 결정하는 거는 그냥 다쳤어가 아니에요. 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대상자의 몸 상태가 외상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구도가 높으면 안 다칠 거고, 내구도가 낮으면 다칠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 설명을 할 때 이제 외상이다 그러면은 이 외상이 이 사람이 다친 거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기여도라는 것도 평가합니다. 기여도.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다칠 만한 거야. 3층에서 떨어졌어. 이거는 누구나 다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길 가다가 내지는 잠깐 뭐 바닥에 있는 물건 줍다가 삐끗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다친 겁니다. 결국에는. 결국 그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동작을 버틸 수 있는 대상자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다친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추염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근섬유가 뭐 있든지 뭐 이따 칠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나의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쓰면 안 돼 라는 형태에서 이 근육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다른 근육들을 써가지고 경직 상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추염자가 다친 것도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스프레인 앤 스트레인이거든요. 잘 보면은 요추에 염자가 오면 자연스럽게 긴장은 따라옵니다. 보호하려고. 이거는 보호 반응이에요. 보호 반응. 다친 거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우리는 경직 상태를 만든다, 긴장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추염자에 대한 진단 주수는 보통 2주입니다. 2주. 그 2주 지나면 당신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라는 형태로 이제 진단이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2주 이상이 됐는데 나는 아픈 게 계속 지속이 돼. 그러면 뭐냐면 쉬어졌냐 안 쉬어졌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급성기 통증은 결국 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급성기 한 4, 5일 정도는 그 소위 말하는 움직임에 대한 제한을 해야 돼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몸도 경직 상태를 만드는데 뭐 블럭을 했어, 신경 차단술을 했더니 통증이 좀 덜하네, 그냥 또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이 손상됐는데 내가 못 느끼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안 낫거든요. 안 나으니까 이제 약효가 떨어졌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약효가 떨어졌는데 조직은 계속 손상이 돼 있는 상태고 남아 있으면 안 낫죠. 그래서 이때 염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급성기 한 4, 5일이거든요. 첫 일주일 정도는 움직임을 제한하고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삐끗해서 오시면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외상이 명확하냐? 예,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삐끗한 건데 이게 진짜 삐끗한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닌데 그냥 통증을 내가 느끼는 거를 외상으로 소위 오해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엄밀히 잘 관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실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진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외상 상태를 가지고 급성기 통증은 2주는 가니까 첫 일주일은 조금 정말 잘 쉽시다, 뭔가 움직이지 맙시다, 이런 이제 처치가 들어가는 거고, 이때 나는 너무 아파요. 근데 그래서 뭘 하냐면 결국에는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거든요. 통증의 치료는 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경차단술에서 경막의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정을 취하기도 하고, 집에서 자가로 그 전기 치료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급성기 통증 4일, 5일째는 냉찜질이 낫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뭐 온찜질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결국 통증 치료, 급성기 통증 치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렇게 되면 2주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성이라는 게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못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2주가 지났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은 잘 물어보면 저 잘 삐끗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1년에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4-5번은 항상 삐끗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능적 불안정증. 나 어차피 몸 상태 나빠서 별거 아닌 동작에서 잘 삐끗삐끗합니다. 그게 쉬운 말로 풀었으면 저 기능적으로 나빠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안정성이 깨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허리 골반에 대해서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근육 기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증상은 다양하게 발생하거든요. 일반적인 근육통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추 염자, 허리가 삐끗하면은 관절도 있거든요. 디스크나 내지는 후관절 있죠. 얘가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허리만 아프지 않아요. 연관통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 쪽에 저림이 같이 내려와요. 네. 이거 가지고 뭐 방사통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같이 아프거든요. 다리만 아픈 경우가 아니에요. 허리 아프고, 허리죠. 근육통은 허리. 연관통은 다리입니다. 다리. 허리, 다리 같이 아파요. 연관통은 허리 안 아프지 않습니다. 방사통이랑 자골신경통은 허리 통증이 좀 덜한 게 특징이고, 요추 염자같이 허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근육통 생기고, 그 다음에 연관통으로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으로 약간의 저림이 같이 발생해요. 예,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안정 취하면 2주 지나면 좀 줄어요. 많이 없어지고. 예. 근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다. 근데 안 쓰지 않거든요, 몸을. 쓰니까 결국 스트레스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냐면, 당신 기능적으로 불안정하구나. 그러면 이거 안정되게 만듭시다. 그럼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재발 방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 쓰면은 골반 복합체 안정화 훈련하는 겁니다. 안정화 훈련. 결국 기능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기능적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 골반 복합체 안정화 훈련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국소코어, 전면코어에 대한 협응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신을 다 써야 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내지는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고관절 무릎에서 잘 접히고 펴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허리가 접히고 펴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약하면 꼬이는 동작에서 기립근이 긴장도가 안 떨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돌리는 동작을 할 때 기립근이 놔주려면 사선에 대한 근육들도 되게 잘 써야 돼요. 결국에는 누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가 일을 대신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세 유지하는 기립근이라든지 내지는 고관절 안정화 근육 못 쓰니까 햄스트링, 허벅지 쪽 근육 대신 쓰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추 염자를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능적인 불안정증에 불이 빠지죠.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추 염자가 덜 생기는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활해야 돼요. 나는 반복적으로 요추 염자가 발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쉬운 말로 기능적 불안정증입니다. 그러면 안정되게 만드세요. 그러면 안정되게 만드는 것 중에 뭘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코어에 대한 상태를 만들고 협응관계 만들어야 되니까 허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소가 결국에는 고관절이거든요. 다리. 그럼 다리 쪽에서 안정되게끔 잡는 근육이 결국 고관절 안정성의 근육들이겠죠. 그러면 그 두 개 협응하게 만들어서 결국 전신 협응으로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쿼트나 런지까지 동작을 연결시키는 부하까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소리예요. 프로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요추 염자를 해결하는 법은 안정입니다. 안정. 쉬고 그다음에 통증 조절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첫 1주가 제일 중요하고 2주째까지는 그래도 좀 격렬한 운동 절대 하지 말고 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2주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이런 상태인가? 그럼 이 기능적 불안정증에 대한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 운동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트레이너분일 수도 있고 뭐 의사분일 수도 있고 치료사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